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50페이지입니다. 이 350페이지 보면 부기등기와 가등기가 나와 있죠. 우리 이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 보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가등기예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등기와 부기등기를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여기 보면 부기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출제윤이 물을 때는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주등기는 묻지를 않습니다. 모든 등기의 원칙은 주등기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기등기 하는 경우를 뭐죠? 부기등기 하는 경우. 그럼 여기에서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주등기 할 때는 주죠. 그러면 이 주는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면 부기등기 할 때 부기가 있죠. 이거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말이 딱 등장하면 이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종의 관계에 있다 이게 되었다면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할 때 번호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1. 전세권 이래 놨어요. 2. 저당권 이렇게 놨어요. 3. 저당권 이렇게 놨죠. 그럼 여기에 등기가 몇 개냐? 3개입니다. 맞죠? 그럼 전세하고 1번을 부여받았고 저당하고 2번을 부여받았고 저당하고 3번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1, 2, 3, 4 이런 거 있죠. 1, 2, 3, 4로 가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독립등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1, 2, 3, 4가 독립된 숫자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주면서 하는 등기가 주등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쉽게 숫자가 1, 2, 3, 4로 내려가면 주등기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었죠. 그럼 여기 보세요. 1이 여기 있죠. 1의 1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1의 2, 1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1의 3, 1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는 주등기라고 부르고 1에 1, 1에 2, 1에 3 이렇게 가는 등기를 부기등기다 이 말. 그럼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이거는 본번이지 본번. 그러면 이거는 부번이잖아요. 부번. 맞죠? 네. 그래서 1, 2, 3, 4로 가는 등기가 주등기고 1에 1, 1에 2, 1에 3 이렇게 가는 등기가 부기등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부기등기를 허용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그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기등기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3개만 딱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민법을 조금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전 등기는 여러분들 자 써놓고 해볼게요.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이전 있죠. 이 이전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죠.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세권은 소유권 이외잖아요. 두 번째, 저당권이죠.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다시. 처분의 제한은 압류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압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죠. 저당권에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하면 이전은 소유권도 이전이 되고 소유권 이외도 이전이 된다. 저당권은 소유권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도 있다. 가압류는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자, 답을 내놓고 할게요. 항상 소유권에 들어가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를 합니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가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할 때 자, 제가 그림을 몇 가지 보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이거를 먼저 한번 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나오죠. 소유권 이전. 지금 이전입니다. 이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소유권 이외를 이전할 수 있어요. 이때 여기에 갑구죠.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럼 등기가.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추어탕을 사드리는 겁니다. 추어탕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럼 답을 맞췄죠. 그러면 제 밴드 있죠. 그죠? 밴드에다가 답 맞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 선물은 나중에 특강 자료가 있다면 그걸 메일로 쏠 수가 있고 기출지문 300개가 있다면 그걸 메일로 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상품입니다. 상품. 됐죠? 자, 그러면 꼭 정직하게 답을 합니다. 힌트 드릴게요. 자, 이 등기부는 갑구입니다. 갑구. 그러면 소유권 모르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 등기가 몇 개 있어요? 답은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세 개가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왜 한 개냐? 자, 보세요. 제일 먼저 갑이 새 집을 지었죠? 소유자죠. 갑이 을에게 매매했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을이죠. 그럼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매매했죠. 그럼 소유자는 병이죠.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살아있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3번만 살아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요거는 을구입니다. 을구. 요거는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죠? 을구입니다. 소유권 외입니다. 외.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권이 있죠. 1번에 전세권이 있죠. 2번에 저당권이 있죠. 3번에 저당권이 있죠. 이거는 등기가 3개 있는 겁니다. 3개. 됐죠? 자, 이거는 3개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림은 3개가 아니에요. 한 개밖에 없어요. 저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고 을이 병에게 매매를 했다면 현 소유자는 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없는 등기예요. 없는 등기. 그러면 이때 살아있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병이 정에게 매매합니다. 매매. 그 매매하면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이전 등기하면 이거 몇 번입니까? 3번이지. 그럼 여긴 당연히 4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4번이죠. 이 4번이 주등기다 이 말입니다. 주등기 1, 2, 3, 4로 가는 등기는 주등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넘겨볼게요. 여기는 지금 소유권 이해입니다. 살아있는 등기는 하나, 둘, 셋, 전세권, 저당권, 3개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 전세권을 A에게 이전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전세도 이전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4번으로 이래 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요거는 독립된 등기잖아요. 그럼 이걸 무엇을 이전받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을 지금 이전을 하느냐? 자 보세요. 몇 번을 이전하느냐? 전세를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전받는 사람은 전세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전세를 이전하니까 전세를 가지고 가죠. 전세가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가지고 가는 게 1의 1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러면 요게 부기등기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요 앞에 있는 숫자 1 있죠. 이게 이 숫자예요. 그러면 요게 주등기 번호입니다. 뒤에 있는 요 1 있죠. 이거는 부기번호입니다. 부기번호. 이게 합쳐져서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해독을 할 때 이랍니다. 이 1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지만 실제는 1번하고 순서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예쁘게 말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록 네 번째 있어도 1번하고 순서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도 이전이 되잖아요. 저당권을 이전한다면 저당권을 가지고 가야 되죠. 지금 저당이 몇 번입니까? 2번. 가지고 가니까 2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가 이 2다 이 말입니다. 요 번호가 주등기 번호예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거는 주등기 번호고 이거는 부기 번호고 이게 부기 등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지만 요게 2라는 거는 요거와 순서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외울 때는 뭐라 하냐? 지금 이거는 전세권을 이전한 겁니다. 저당권을 이전한 겁니다. 이때는 부기 등기한다. 그러면 자, 요리로 와보세요. 좀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주등기 하는 거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죠. 이거는 부기 등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아,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구나.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저당,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거를 잠깐 두고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이 표현을 썼죠. 그죠? 자, 이 표현을 썼어요. 보세요. 이 그림상에 등기를 봅니다. 이 그림상에. 자, 이거는 갑구입니다. 아까 제가 퀴즈 냈죠.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고 을이 병에게 매매를 했다면 현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럼 등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1번하고 2번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권리자가 아니에요. 등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병인데 이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바로 4번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가압류는 자 보세요. 살아있는 등기를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이 가압류는 당연히 3번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에 가압류는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주등기. 자, 그런데 하나 넘겨봅시다. 좀 전에 여기는 지금 등기가 몇 개냐 이럴 때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이 전세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거든. 이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4번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등기는 3개잖아요. 그러면 어느 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소유자는 1명이었잖아요. 그럼 4번이라고 써도 당연히 3번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봤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등기가 3개인데 4번에 가압류라면 이게 몇 번에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 1번에 전세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1에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2에 1이 되는 거예요. 이 3번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3에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주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 소유권 이외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부기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볼게요. 저당권을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보세요. 갑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병이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갑구입니다. 이거는 을구입니다. 을구. 그럴 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집이 시가 10억이다 이 말. 이때 이 집을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전세 줄 수 있죠. 그러면 전세는 을구해야 되는 을구.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5억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이죠.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 전세 준 집을 병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잖아요. 저당권은 갑구이합니까? 을구이합니까? 을구. 그럼 여기서 을구잖아요. 그럼 이번에 저당권 2억이 들어왔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이 저당권은 있잖아요. 갑이 병에게 준 거잖아요. 갑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는 을이 전세권자죠. 맞죠? 그러면 이 전세권을 정에게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잠깐 잘 보세요. 만약에 3번에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갑이 정에게 소유권 저당권을 준 겁니다. 3번이 들어오면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당권은 갑이 정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1의 1 전세권의 저당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저당이 있죠. 이거는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저당권이 있죠. 이거는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겠죠? 고로 소유권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주등기를 하는 것이고 소유권 외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부기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키. 그러면 지금은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에 저당 잡힌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럴 때 소유권에 당연히 저당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세권의 저당이라는 말은 전세금이 3억이죠. 이 3억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 돈 빌렸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세권의 저당이에요. 고로 소유권에 저당을 할 때는 주등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에 저당을 할 때는 이 저당은 갑이 준 게 아니잖아요. 을이 준 거잖아요. 그럼 을의 번호가 몇 번입니까? 1. 그래서 1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암기를 할 때는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를 하는 것이고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앞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공부하겠어요. 그게 이해관계인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를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바로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두 개로 또 나누는 거예요. 성낙서가 첨부하면은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한다. 그러면 시험에는 밑에 거는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하나는 주등기죠. 하나는 부기등기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부기등기잖아요. 무조건 부기등기는 시험에 낼 게 없잖아요.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위에 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 그러면 수험생이 주등기 부기등기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기서 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전에 앞 시간에 배웠던 걸 잠시 한 번 더 참고를 해본다면은 자 볼게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 문제 글을 먼저 볼게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있어서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에, 여기는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1번에 전세가 5억이죠. 그러면 2번에 저당권자가 2억이죠. 여러분들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지 않습니다. 이익 보는 쪽은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불리한 쪽을 키로 잡는 거예요. 이 불리한 쪽을 법학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사람은 전세금이 5억이죠. 이 사람은 저당권이 2억이죠. 그럼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았어. 그럼 경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들어가면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2번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1번은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2번이 가져간다는 말은 1번이 다 가져가 버리면 2번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항상 불리한 쪽입니다. 그래서 2번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볼게요. 전세금이 5억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들어올 때 1번 전세가 5억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다 이 말, 알고. 그런데 이게 6억으로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았거든. 그러면 병의 입장, 이게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세권자가 5억일 때가 병이 좋아지느냐 6억일 때가 좋아지느냐, 그건 당연히 전세금이 5억일 때 저당권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채권 확보가 유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억으로 올라버리면 나중에 1번이 6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게는 못 받을 경우도 생긴다.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의 1 이렇게 부기등기 6억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1이 요 1입니다. 그럼 항상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요 숫자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 말. 그러면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성낙서를 안 써줘요. 안 써주면 부기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3번으로 가서 6억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는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5억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전세금에서 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탁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됐죠? 그럼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럼 이걸 난이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자, 요것도 상품을 걸겠습니다. 상품을 잡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상입니다. 자, 보세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오, 자, 문제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X죠, 그죠? 왜?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고 안 하면 주등기로 하잖아요. 주등기 각하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난이도가 한 칸 올린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계속 배우러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기등기를 딱 공부할 때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주등기가 주, 부기등기가 종, 종은 주를 항상 따라다닌다. 고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이어받는다. 그게 키. 그러면 어떤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어떤 등기는 부기등기 하느냐고 했을 때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들어오는 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 요게 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요게 31회 시험의 정답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고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1페이지를 가볼게요. 이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여러분들 가등기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오늘 기본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가등기가 나와 있거든. 요걸 요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할 때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등기는 있잖아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공부를 해요. 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비 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예요. 대표적인 게 가등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가등기와 본등기라는 말이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시험에는 이 자체를 갖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원칙을 내는 게 아니고 예외를 내는 게 예외. 그러면 이 가등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등기가 있다면 본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법학 시간에 가짜가 들어가는 것은 가짜 등기입니다. 가짜 등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임시로 해두는 등기, 임시로 해두는 등기. 그러면 본등기는 진짜로 하는 등기입니다. 진짜로 하는 등기. 그러면 이제 키입니다.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약혼했죠? 약혼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부부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약혼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부부가 안 되죠. 그럼 부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결혼했어요. 혼인신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 예를 들었냐면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는 소유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는 권리가 변하지 않아요.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다. 아, 약혼이다. 이래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입니다.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되느냐 달라야 되느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말을 들죠.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80년 동안 부부로 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80년 동안 부부로 살았으니까 방송국에 초대를 해가 이제 대담을 나누는 거예요. 이때 아나운서가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탁 댑니다. 대면서 할아버지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옆에 계신 할머니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이래 물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마음입니다. 절대 노입니다. 아니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다음에 또 하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봐야지 왜 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럼 할아버지는 절대 노입니다. 마음속으로 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할머니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다음 세상에는 할머니하고 결혼 안 할 거다 이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못 얻어먹잖아요. 이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있잖아요. 요렇게 기억을 딱 하세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가짜 등기냐 진짜 등기냐 요렇게 하고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키를 딱 잡을 때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고 이해되겠죠? 네. 가등기가 주등기죠. 그럼 본등기도 주등기입니다. 본등기가 부기등기죠. 그럼 가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요거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가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가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예를 통일을 딱 시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러면 항상 가등기는 예를 들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갖고 제가 예를 듭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갖고 물론 우리가 가담법도 있고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도 있고 이 민법적 측면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등기법이니까 가볍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랬다며.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러면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 자격증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며느리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며느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했죠 하면서 번호를 받은 거예요. 번호가 2번이에요. 2번. 됐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아직 가등기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이때 요리로 와보세요. 갑은 있잖아요. 시아버지입니다. 을은 며느리입니다.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도 가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며느리는 가등기를 해두고 입원을 받아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 그림으로 오세요. 이거는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며느리가 가등기 안 했습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죠. 갑은 병에게 매매해버린 거예요. 병에게. 자, 그럼 됐어요. 이 그림은 며느리가 가등기를 해둔 상태고, 이 그림은 가등기를 안 한 상태고,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때 자, 며느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62.5 환상의 점수죠. 그죠?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버님 제가 자격증 따왔으니까 제 이름으로 등기 넘겨준다고 그랬죠. 등기 넘겨주세요 했는데 이미 등기는 병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며느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못 찾아옵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요. 못 찾아봐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며느리가 가등기 해놨잖아요. 해놓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며느리 합격했죠. 그럼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이제 본등기 해주세요. 진짜 등기 해주세요. 그게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가등기고 이게 본등기입니다. 등기는 두 개단 말이에요. 두 개. 그러나 번호는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이제 키입니다. 이 2번은 을이 가등기 할 때 얻은 번호예요. 맞죠? 그러면 본등기를 하면 이 번호를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그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을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그러면 병은 3번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때 가등기 때 며느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며느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며느리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을은 며느리는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2명이 되는 겁니다. 2번하고 3번하고 2명이 되죠. 동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2번이고 이건 3번이니까 후순위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며느리가 가등기만 해두면 소유권이 제3자, 제4자, 제5자에게 넘어가도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전부 다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보존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때 2번을 받아놨잖아요.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은 3번, 4번, 5번, 6번이잖아요. 3, 4, 5, 6은 2번보다 후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며느리가 본등기하면 2번이 되거든. 뒤에 등기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가등기 취지를 이해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시험에 출제인이 냅니다. 출제인이 내면은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있고 가등기를 말소하는 게 있어요. 말소하는데 자,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신청을 먼저 배웁니다. 갑은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을은 며느리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갑, 시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있는데 자, 그럼 며느리에게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 의무자입니다. 을이 권리자죠. 항상 등기는 되는 쪽이 권리자, 권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면 소유자가 시아버지죠. 그 며느리가 가등기 해달라고 했죠. 그 며느리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가등기 할 때는 시아버지가 의무자, 며느리가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글자를 볼 때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봅니다. 신청이 있고 말소가 있어요. 자, 신청입니다. 말소입니다. 그럼 신청은 갑하고 을하고 공동 신청합니다. 그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동 신청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단독 신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독 신청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랬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그럼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이래. 시아버지는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따오면 내 이 집 너 이름으로 등기 줄게 이래 했거든. 근데 막상 며느리가 가등기 해달라 이러니까 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등기는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왜? 본등기하면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가등기를 해로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아니 며느리는 자꾸 가자고 그러는데 시아버지는 가등기를 피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 독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아버님 코로나 때문에 출타하기 위험하니까 성낙서만 하나 써주면 젊은 제 혼자 가서 가등기 할게요. 이런 말. 그 말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은 며느리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는 이겁니다. 모든 등기에서는 의무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에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이익 보는 쪽이 이해관계인이냐 불리한 쪽이 이해관계인이냐 불리한 쪽이 이해관계인입니다. 성낙서를 써준다는 말은 이익 보는 쪽이 성낙서를 써준다는 말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쪽이 성낙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등기를 하면 누가 유리해지고 누가 불리해지느냐? 가등기를 하면 며느리가 유리해지고 시아버지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고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낙서만 들고 가면 며느리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안 가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그럼 성낙서만 하나 써주세요. 그럼 제가 가등기 하고 올게요. 이래 되는 거예요. 모든 등기는 그렇습니다.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소를 공부를 해로 가볼게요. 말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줬는데 그럼 이제는 며느리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소를 합니다. 말소. 이 말은 며느리가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으니까 시아버지는 이 가등기를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걸 지우잖아요. 그럼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랍니다.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게 말소된다는 말은 권리가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의무자고 시아버지가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말소하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너 시험에 불합격했으니까 가등기 말소시키려 했다 이 말. 그런데 며느리가 말소를 안 시키는 거라.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너 성낙서 하나 써도 내가 가서 말소시키고 올게.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시아버지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하고 을하고 합니다. 이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은 며느리 혼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이제는 말소입니다. 말소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말소를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 시아버지 혼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해두시면 있잖아요. 오늘은 맛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책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책이 나와요. 그때 그 기본서를 우리가 요약집 우리가 2시간 합격당 별도 책 있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그게 합격 보장반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2시간 합격당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합격 보장반에 꼭 들어오셔서 문제를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MHS 4
4309 골뱅이 한메일.net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렇게 되졌거든. 여기에 일단 학원을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메가랜더죠. 그죠? 됐죠? 두 번째는 성명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소 있죠. 주소는 시군구까지 쓰면 돼요. 시군구. 그 다음에 요게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요게 때렸어.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미 500명은 넘었었어요. 500명 넘었었고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 공지가 다 되어 있어요. 500명을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500명을 다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공시법 밴드 공지 사항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시간 합격당 공부하는 분이니까 꼭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계공은 중요한 과목이죠. 그죠? 공시법은 서자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키를 딱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쏘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답을 보내고 그럼 제가 그걸 성적 철회가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 밴드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빠뜨리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 정의의 첫걸음은 실명입니다. 실명.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저만 아는 겁니다. 이게 뭐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공시법에 500명의 지금 인적사항이 공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성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도 전화번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일 번호는 나와요. 나오는데 그 메일 번호도 3개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면 이거는 없애버리고 이것만 딱 써놔 놓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절차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잘해요. 그런 거 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게끔 잘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자, 오늘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